안녕하세요. 미디앤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미로의 핵심 기능 2탄 파일 업로드 편을 준비했습니다. 비대면 워크숍에서 이미지 카드로 대화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퍼실리테이션 도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바로 이미지 카드인데요. 참여자가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이미지 카드입니다. 이미지 카드 대화 기법은 참여자가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르고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방식의 기법입니다. 오늘은 미로에서 이미지 카드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카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픽사베이와 언플래시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보드에 업로드했을 때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650에 450으로 다운로드 하셔도 충분해요. 이미지가 모아졌다면 작업하기 쉽게 하나의 폴더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도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보드에 업로드했을 때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40에 426 픽셀로 전체를 통일해 줬습니다. 이미지를 다 모아주셨다면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미로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로.com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스크롤바를 제일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프로덕트 밑에 다운로드 미로라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PC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미로의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고 옆에 제목 없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정하면 보드의 커버 이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제목과 설명, 커버 이미지를 설정하시면 미로에 로그인했을 때 내가 설정한 제목과 이미지를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각형의 화살표 아이콘이 업로드 기능입니다. My Device를 선택하고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파일에서 바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내 파일에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미러보드에 가져오면 바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PPT, 엑셀, PDF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협업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로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행과 열이 있다면 사진을 이동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이동하게 되면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보일 거예요. 이 라인을 보면서 쉽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정렬이 끝나면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프레임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전지에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전지의 색상도 원하신다면 바꿔주셔도 되고요. 제목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와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이미지 카드를 이동해서 대화하는 방법. 두 번째, 이미지 카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티키 노트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구글 이미지 서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인 참여자가 이미지를 이동해서 대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참여자가 활동해야 되는 양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만드는 단축키는 S입니다. S를 누르고 사각형을 선택해서 원하는 공간에 클릭해 줄게요. 원하는 크기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참여자의 이름과 사진을 고른 이유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동하는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참여자가 작성해야 되는 양식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여자가 5명이라고 가정하고 인원수에 맞게 양식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복제하고자 하는 양식을 선택해 주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하게 되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자와 대화할 것인지 주제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한 활동 양식도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제목도 바꿔줄게요. 온라인 워크숍을 할 때는요,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두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연을 한 번 더 해주신다면 참여자는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이미지 카드를 이동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신다면 두 번째의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미지 밑에 스티키 노트를 활용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티키 노트가 이미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행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는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행별로 그룹핑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전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G를 누르면 이 한 줄이 그룹핑이 됩니다. 모든 행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이미지는 이 정도 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전체 각 행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정렬 중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이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스티키 노트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프레임의 크기도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이미지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잠금을 설정하는 기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물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잠금이 설정이 됐는데요. 잠금 기능에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Any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든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Only I can 이라고 바뀌는데요. 보드를 소유한 사람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참여자들이 이 잠금을 해제해서 이미지가 망가지는 걸 막고 싶다면 파란색이 보이도록 설정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티키 노트를 활용해서 참여자가 작성할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N이었죠? N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참여자의 이름과 사진을 고른 이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참여자 수에 맞게 스티키 노트도 복제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참여자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각각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이렇게 상단에 제목도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요. 메뉴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이미지 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 있는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참여자가 직접 이미지를 검색해서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는 구글 이미지 서치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하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하면 축소가 됩니다. 키보드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하게 되면 확대, 마이너스 하게 되면 축소.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보드를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 공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런 형식으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는 방향키를 활용해서도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미로를 사용하다 보면 참여자들이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미지가 안 보인다, 방금 하고 있던 게 사라졌다, 회색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전체 프레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만들었던 프레임을 전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면서 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 형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했던 제목과 이미지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프레임의 제목만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개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다 보면 참여자가 흐름을 놓칠 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프레임 메뉴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세션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 화면에 맞게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참여자가 마우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진행하고 있는 세션을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기능은 퍼실리테이터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에요. 워크숍의 전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메뉴를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파일 업로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 기능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실전편으로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참여자가 컴퓨터 사용에 능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가 세심하게 미리 작업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대화할 때 한번 시도해보시고 내가 익숙해졌을 때 점차 인원을 늘려서 워크숍에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드앤 퍼실리테이션의 미로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녕!